소위 따발총이라 불리는 PPSH-41은 소련에서 개발된 오픈볼트 방식의 기관단총입니다. 2차 대전기 1939년 핀란드를 침공한 소련군은 핀란드군에 개인하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시 소련군 보병의 무장은 볼트 액션식 모신 나강이 전부였지만 핀란드군은 무려 71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수오미 기관단총으로 무장했기에 화력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덱샤로프의 손에 PPD-34, PPD-40 등의 기관단총이 개발되었지만 절삭 가공 방식으로 인한 원자재 낭비 및 생산 속도 저하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습니다. 이에 게오르기 슈파긴에 의해 프레스 가공 생산 방식의 PPSH-41이 개발되었고 생산 시간도 크게 단축되며 제식 무기로 채택되게 됩니다. PPSH-41의 원어명은 페페샤, 피스탈리엣 블리뮤트 슈파기나, 슈파긴식 기관단총이란 뜻이며 간단한 구조, 빠른 연사 속도, 대용량 탄창 덕에 독일군과의 근접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당시 독일군도 MP-40과 같은 성능 좋은 기관단총이 있었지만 보급 문제로 소수만이 운용 가능했습니다. 결국 근접전투에서 불리했던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어떻게든 PPSH를 노획하려고 사투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PPSH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명확했는데 총기의 정밀도 부족 및 빠른 연사 속도로 명중률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드럼 탄창 구조로 인해 송탄 불량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PPS-43으로 명명되는 개량형이 개발되어 탄창 형상이 바나나 형태로 개머리판은 접철식으로 바뀌고 생산성도 증가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북한, 중국,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 진영에서 수백만 장이 사용되었으나 결국은 정밀도 및 위력이 증가한 AK-47의 자리를 내주며 현재는 극히 일부 분쟁 지역을 제외하면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총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기 총이 그렇듯 역시나 에어소프트건 브랜드가 많지는 않은데 전동건으로는 RS, SNT, 스노우울프, 그리고 수정탄으로 발매되었으며 가스건으로는 VFC가 유일무이합니다. 게임으로는 아바, 타르코프, 파크라이 같은 현대 배경은 물론이고 콜 오브 듀티, 배틀필드, 레드 오케스트라, 인리스티드와 같은 동부전선 및 베트남전 배경 FPS에선 거의 반드시 등장하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카르마 온라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VFC에서 출시한 PPSH-41이며 외부는 슬링, 와이어 커터, 후방 커버는 오리로 교체하였고 우드는 제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이외는 모두 순정 상태입니다. 총기의 길이는 850mm, 무게는 4.29kg입니다. 외형은 얼핏 보면 박물관에서 가져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리시버의 경우 단순 흑착색이나 무광 도색이 아닌 블루잉 방식이라 감성을 더욱 늘려줍니다. 또한 각인도 레이저 각인이긴 하지만 2차 대전기에 타각 느낌이 나도록 폰트 사이즈 및 배치까지 신경 쓴 부분이 보입니다. 외장은 리시버, 아웃바렐, 트리거 등등 볼트 캐리어를 제외하면 모두 스틸 재질이며 탄창은 전방 커버 및 돌기 등은 스틸, 나머지는 알루로 추정됩니다. 탄창은 리시버 하부에 레버를 세워서 결합한 뒤 다시 내려주는 방식으로 고정하며 트리거 가드 내부의 버튼을 뒤로 밀면 단발, 앞으로 밀면 연발로 전환됩니다. 세이프티는 장전 손잡이를 뒤로 당긴 뒤에 홈의 버튼을 끼워주면 됩니다. 테이크다운은 장전 손잡이를 뒤로 고정하고 후방 커버를 앞으로 밀어 상부를 열어주는 방식이며 볼트 캐리어는 버퍼 및 리코일 스프링을 제거하면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내부 작동 부위도 풀스틸이며 실총 구조도 거의 동일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감성 부분은 매우 뛰어나지만 이 제품엔 몇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후방 커버의 걸쇠 부분이 파손되는 치명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우드스톡 연결 철판과 하부 리시버를 고정시켜주는 나사가 너무 길다 보니 버퍼가 받는 충격을 2차로 받게 되고 이에 나사가 점점 풀리며 고정부에도 유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후방 커버 걸쇠에 비정상적인 과부하가 계속 걸려 파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결을 위해선 먼저 고정 나사를 버퍼에 닿지 않도록 교체해주거나 걸쇠 부분을 더 단단하게 용접해주면 됩니다. 추가로 장전 손잡이 고정핀이 반동에 빠지는 경우도 간간히 확인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리시버에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부위에 록타이트를 뿌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정 우드 색감이 너무 밝고 단조로운 황토색이라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기호에 따라 원하시는 색으로 제도색을 해주면 감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상기한 문제점만 보강한다면 총기 자체는 스틸 재질이 많아 레드가스도 버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외로 탄창 가스샘이 심한 편이라 그냥 무난하게 화이트 퍼프 디노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공탄 모드는 철제 탄창 레버를 열면 나오는 내부 탄창의 버튼을 1로 바꿔주면 됩니다. 반동은 단발은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매우 빠른 연사력이 그 빈 부분을 보충해 꽤나 좋은 킥감을 보여줍니다. 기화율은 좋으면서도 애매한데 한여름에는 한번 완충 시 300발에 근접할 정도로 사격이 가능하지만 날씨가 조금이라도 추워지면
효율도 반절 이하로 떨어지고 후고프 현상까지 발생해버립니다. 이 제품의 해외 소비자 가격은 $480, 한화 약 68만원이며 배송비 및 부대 비용 포함 시 약 9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점과 결론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9, 형상, 각인, 도장 모두 실총을 훌륭히 재현함. 반동 5.5, 단발은 약하지만 연발 시 킥감이 느껴짐. 기화율 8, 200발 이상 격발이 가능하나 기온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음. 내구도 7, 전체적으로 튼튼하나 후방 커버가 파손되는 치명적인 이슈 존재. 옵션 호환성 7, 스톡 및 후방 커버 등의 오류 외장은 어느정도 가공 필요. 결론, 역대급으로 잘 만들어진 2차 대전기 에어소프트건. 외관이나 각인, 기믹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며 박수갈채를 받을 뻔했으나 후방 커버 부분이 거의 반드시 파손되는 설계상의 치명적인 하자가 존재하여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이슈 해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손재주가 부족하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개선판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총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